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냉장고를 열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요거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질감도 완벽해 보이며 혹시나 해서 냄새를 맡아봐도 좋은 냄새가 납니다. 정확히 요거트에서 나야 할 냄새입니다. 하지만 그때 습관처럼 뚜껑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날짜가요. 어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 속에서 무언가 바뀝니다. 의심이 부엌의 바퀴벌레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안전할까요? 위험을 감수할까요? 만약 배탈이 나면 어쩌죠? 결국 체념의 한숨과 함께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작은 숫자 하나가 인쇄된 탓에 매년 매립지로 향하는 수십억 톤의 음식에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요거트 하나가 더해집니다. 완벽하게 좋은 식품들이 수조 달러어치나 낭비됩니다. 만약 그 날짜들의 대부분이 당신이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제조업체들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일찍 그 날짜들을 기입한다고 말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그 날짜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많은 경우 당신의 감각이 용기에 인쇄된 그 어떤 숫자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날짜 이전의 세계, 후각이 법이었을 때. 유통기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슈퍼마켓도, 플라스틱 용기도, 숫자가 적힌 라벨도 없던 시절로요. 인류 역사의 압도적인 대부분 동안 음식이 안전한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도구인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유를 마시기 전에 냄새를 맡았습니다. 만약 신냄새가 나면 마시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관찰했습니다. 만약 이상한 색깔이나 끈적한 질감이 있으면 버렸습니다. 빵을 만졌습니다. 만약 딱딱하거나 곰팡이가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입 작게 맛을 보고 기다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체는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뛰어난 상한 음식 탐지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어떤 날짜가 시킨다고 해서 음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실제로 상했을 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덜 자주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빵은 수프가 되었고 지나치게 익은 과일은 잼이 되었으며 신우유는 치즈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치를 가졌기에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은 용기에 인쇄된 숫자를 더 많이 신뢰할수록 음식을 평가하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먹을 수 있는지 여부의 결정을 날짜 하나에 위임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십만 년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본능을 퇴화시켰습니다. 후각, 시각, 촉각이라는 무료이고 확실한 도구들은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의미가 아닌 숫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의 날짜를 기입하기 시작한 이유. 식품의 날짜는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최근의 발명품으로 겨우 100년의 역사를 넘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산업혁명과 우리가 음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소비하는 방식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천시장에서 그들이 아는 생산자로부터 현지 음식을 샀습니다. 우유는 옆집소에서 왔고 채소는 이웃의 텃밭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커지고 공급망이 길어지면서 식품은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기 시작했고 창고에서 수주를 보내게 되었으며 생산자를 결코 알지 못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 구매되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특정 날짜에 제조된 제품이 수주 또는 수개월 후에 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태로 도달하도록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반에 너무 오래 있었던 제품 때문에 누군가 병에 걸렸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송으로부터 어떻게 자신들을 보호할 것인가. 해결책은 날짜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거의 아무도 모르는 핵심이 있습니다. 초기 날짜들은 안전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품질 표시였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소비자가 맛, 질감, 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즉 최적의 시점에 제품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이 날짜 이후에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날짜 이후에 이것을 먹으면 원래의 맛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는 이 구분이 실제로는 유통기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오해의 핵심입니다. 품질 조언으로 탄생한 것이 소비자의 마음속에서는 넘어서는 안 될 안전의 레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보수주의의 함정, 기업들이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식,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조업체들이 이제 당신이 이해하게 될 이유들로 인해 엄격하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앞당겨 날짜를 기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업적 보수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대형 식품 기업의 품질 책임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제품에 어떤 날짜를 넣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아주 먼 날짜를 넣었는데 운송이나 보관상의 오류로 인해 제품이 예상보다 일찍 상해서 누군가 식중독에 걸린다면 소송이 당신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법적 결과와 브랜드 이미지의 타격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매우 가깝고 보수적인 날짜를 넣는다면 위험은 사라집니다. 제품이 완벽하게 3달을 더 견딜 수 있더라도 당신은 1달만 견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보호받습니다. 당신이 정한 날짜 이후에 그것을 먹는 소비자는 본인의 책임에 먹는 것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보수적인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안전 마진을 추가하며 때로는 식품이 최적의 조건에서 지속될 수 있는 실제 시간을 2배 또는 3배로 늘립니다. 그리고 그 마진, 그 산업적 신중함은 사람들이 날짜를 절대적인 진실로 믿기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수백만 톤의 완벽하게 좋은 음식으로 번역됩니다. 통조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통조림 식품은 캔이 찌그러지거나 녹슬지 않았다면 인쇄된 날짜 이후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통조림 공정은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밀봉합니다. 캔이 온전한 한 안의 것은 상하지 않습니다. 맛, 질감, 색깔을 잃을 수는 있지만 위험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백만 개의 통조림이 단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신중하기를 선택한 제조업체가 기입한 날짜를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파스타, 쌀, 말린 콩, 초콜릿,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제품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올바르게 보관된다면 라벨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모든 것을 먹으러 달려가기 전에 제가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짜가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함 권장일과 유통기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 의미의 심연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섞고 혼동하는 것은 똑같이 심각한 2가지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게 안전한 음식을 버리는 것, 또는 더 나쁘게는 정말로 당신의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관하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조업체들이 용기에 인쇄하는 그 비밀 코드, 거의 아무도 올바르게 해석할 줄 모르는 그 암호 같은 언어를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간을 읽는 법, 안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법, 그리고 어떤 음식이 사실상 불멸인지 발견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지갑과 지구가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함 권장대 유통기한, 모든 것을 바꾸는 차이. 우리는 문제의 핵심, 전 세계적 혼란의 정수에 도달했습니다. 식품 용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우주에 속하는 두 문구가 나타납니다. 그것들을 혼동하는 것은 교통 범칙금을 사형 선고와 혼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장이지만 아주 심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문구는 가급적 물결표 전까지 섭취입니다. 핵심 단어인 가급적에 주목하십시오. 물결표 이후에는 섭취 금지라고 말하지 않고 가급적 물결표 전까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제조업체가 당신에게 안전 경고가 아닌 품질 조언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봐요. 이 날짜까지 이 제품은 맛, 질감, 향의 최적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그 속성 중 일부를 잃기 시작할 수 있지만 위험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바나나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완벽한 노란색일 때 먹을 수도 있고 이미 갈색 반점이 생겼을 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맛은 다르고 질감은 다르지만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급적 물결표 전까지 섭취가 포함된 식품에는 파스타, 쌀, 콩류, 비스킷, 초콜릿, 통조림, 오일, 병에 든 소스, 음료 등 대부분의 포장된 비신선 식품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제품은 해당 날짜가 지나면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초콜릿은 지방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블룸블룸이라는 하얀 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스킷은 덜 바삭해질 수 있습니다. 오일은 약간 더 산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당신을 병원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최상의 상태가 아닐 뿐입니다. 다른 문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통기한. 여기에는 가급적도 없고 모호함도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 안전 경고입니다. 이것은 신선식품 및 고도로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적용됩니다. 신선 육류, 생선, 해산물, 신선 유제품, 강도 높은 보존 처리를 거치지 않은 일부 조리식품들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에서는 특정 날짜가 지나면 병원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으며 특히 냉장 유통망이 완벽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중독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권장사항이 명확합니다. 날짜가 지났다면 제품의 상태가 좋아 보이더라도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항상 음식의 냄새나 맛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해 보이면서도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용기를 손에 쥐었을 때 어떤 문구를 사용하는지 잘 보십시오. 만약 가급적 물결표 전까지 섭취라고 적혀 있다면 당신의 감각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유통기한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불필요하게 음식을 버리는 것을 멈추기 위한 첫 번째 커다란 열쇠입니다. 시간에 도전하는 제품들.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특별한 카테고리의 식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멸의 존재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올바르게 보관된다면 사실상 결코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그것들은 위험해지지 않은 채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는 것은 낭비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무기 중 하나입니다. 불멸의 존재 중 논란의 여지가 없는 왕은 꿀입니다. 3000년 이상 된 이집트 무덤에서 꿀 단지들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연 고고학자들은 꿀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의 화학적 구성 때문입니다. 꿀은 물이 거의 없는 과포와 설탕으로 어떤 박테리아나 미생물도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을 방지합니다. 게다가 천연 소독제인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꿀은 결정화되거나 색이 어두워지고 질감이 변할 수 있지만 썩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중탕은 그것을 원래의 액체 상태로 되돌려 놓으며 여전히 완벽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미입니다. 현미는 배알을 가지고 있어 지방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산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아가 제거된 백미는 습기와 벌레가 없는 밀폐 용기에 보관된다면 사실상 영구적입니다. 소금, 설탕, 식초, 그리고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같은 말린 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들은 탈수된 상태로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충으로부터 안전하다면 상하지 않습니다. 마른 파스타도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서지기 쉬워지거나 색을 잃을 수는 있지만 건강에 위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차, 말린 향신료, 이들 모두는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향의 강도는 잃을지라도 안전의 관점에서는 거의 무제한의 유통기한을 가집니다. 이 불멸의 군단을 아는 것은 당신이 안심하고 구매하고 두려움 없이 보관하며 무엇보다 단지 인쇄된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버리지 않게 해줍니다. 음식이 상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려면 음식이 실제로 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흑마술이 아니라 순수 과학입니다. 부패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무해한 부패와 위험한 부패입니다.
무해한 부패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품은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겪습니다. 지방은 산화되어 산패되며 이는 불쾌한 냄새와 맛을 생성하지만 독성은 없습니다. 전분은 노화되어 빵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색소는 퇴색되어 색을 변화시킵니다. 일부 식품의 표면에 곰팡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곰팡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은 단지 미관상 좋지 않을 뿐이며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가급적 물결표 전까지 섭취가 예고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부패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대장균 또는 보툴리누스균과 같은 병원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박테리아는 항상 음식의 냄새, 외관 또는 맛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냄새는 좋지만 살모넬라로 가득 찬 닭고기, 필레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당신 앞에 어떤 종류의 음식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탈수식품, 통조림 또는 설탕이나 소금 함량이 높은 식품은 박테리아에게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신선하고 습하며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박테리아의 낙원입니다. 머리를 쓰고 감각을 쓰되 무엇보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날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가? 우리는 아픈 부분, 지갑을 건드리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단지 철학적이거나 생태학적인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금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 식량 낭비 수치는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량의 3분의 1이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연간 약 13억 톤에 달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는 연간 거의 1조 달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문제, 당신의 집으로 가봅시다. 선진국의 평균적인 가정은 매년 500에서 1000유로 사이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매년 당신은 중급 휴대폰 한 대, 여러 번의 레스토랑 저녁 식사, 주말 휴가 한 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날짜를 혼동하고 라벨을 해석할 줄 모르며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적 비용도 있습니다. 결코 소비되지 않는 그 모든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경작지, 물, 비료, 에너지, 운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단지 음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데 투자된 모든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매립지의 음식은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발생시킵니다. 식량 낭비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약 식량 낭비가 국가라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 배출국이 될 것입니다. 날짜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지 가사지능의 실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 생태적 책임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을 멈추고 해결책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냉장고를 열고 하루가 지난 그 요거트를 발견한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십시오. 이제 당신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눈으로 그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돈을 아끼고 환경 영향을 줄이며 덤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음식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